에서 기본으로 돼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우리가 이번에 오픈할 범위는 뭐를 정하시면 돼요. 정하시면 돼요. 다 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다 하고 싶으면 교육을 이제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전자결제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사근태 출퇴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근태관리에 근태 신청서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등등등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오신 센터의 대표 되시는 관리자분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교육을 지금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용자분들을 대표해서 오셨어요. 사용자분들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거를 받고 가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틀 동안 교육받았더니 알아서 다 쓰라고 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세요. 하지만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걸리나요? 많이 궁금해하세요. 한 달이면 되세요. 한 달. 저희가 봤을 때 그래요. 저희가 2018년도, 17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고 18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국센터 한 90개가 오픈을 했어요. 물론 그중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센터도 있는가 하면 그러죠. 좀 이렇게 못 쓰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가셔서 12월, 1월이에요. 자원봉사 센터의 특성상 바쁘세요. 되게 바쁘세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쁘십니다. 네,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가셔야 되고 그래도 무조건 오픈하셔야 되세요. 뭐라도. 하지 안 하면 못 쓰십니다.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치면 못 써요. 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돌아가셔서 뭐를 쓸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선에서 오픈을 하시기를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뭐라도 오픈을 해야 뭐라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시 반부터 저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내일 출력해서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게시판에다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요. 오전 시간에 교육받은 거를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습 위주는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 시스템 설정 기록물철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록물철 만든 다음에 문서 채번 등등등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는 요 시스템 설정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시간은 뭐냐면은요. 절대 졸지 못하게 해드릴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회사 정보부터 어디 로그인 하셨어요. 그죠?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오른쪽 끝에 관리자로 되어 있으세요. 그죠? 사용자 아니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관리자로 들어가면 메뉴가 쭈루룩 나오는데 메뉴 중에서 시스템 설정으로 갑니다. 시스템 설정. 그리고 이틀 동안 교육받으시고 완벽히 소화하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교육받으시면서 요것만 세팅하고 가도 성공하신 거세요. 그리고 요거 끝나게 되면 아까 오전에 교육했던 단위 업무 기록물을 같이 만들 겁니다. 같이 만드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돌아가셔서 하세요. 그럼 어려우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회사 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박스 오전에 설명을 드렸죠. 빨간색 체크박스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코드는 다 만들어져 있으세요. 회사 코드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한국어 지금 경북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우리 각자 센터명 지정돼 있으세요. 그냥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대표명, 사업자, 범인번호, 회사 약칭 쭉 있는데요. 넣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자, 얘는 그룹웨어입니다. 그룹웨어는 무슨 세무신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문서냐? 전자결제 문서. 그리고 하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저거에 따라서 우리가 증명서 발급 그룹에서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증명서 직원들이 대부분 많으신 센터는 10분 정도 되시는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룹웨어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웨어에 들어와서 우리 민원이사처럼 자기가 필요한 증명서 신청을 합니다. 관리자가 승인해줘요. 그러면 증명서 발급 신청이 나와요. 그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 내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증명서 발급을 그룹웨어에서 하고 싶다 하시면 저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저게 대표자명 요 내용이 필요해요. 증명서에 밑에 관인 땅 찍히는 거. 그런데 증명서 발급을 안 해도 된다 하시면 그룹웨어는 요 기본에 저 내용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데들은 나중에 세팅할 거예요 하신 데들은 넣어주세요. 아니시면 패스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데 넣으시고요.
모르시거나 잘 안 되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가서 직접 봐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 기준 코드 있습니다. 요거 내일 문서유통 신청하는 교육 해드릴 거거든요. 문서유통 신청하는 교육을 해드릴 건데 우리 시행은 하셨어요. 자, 문서유통 신청은요, 저희가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예, 문서유통 신청은 매뉴얼을 드릴 건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문서유통 신청이 100% 되세요. 100%. 왜냐하면 행자부의 기본 라인의 구조이기 때문에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되세요. 근데 신청하는 게 조금 다른 데하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상위 기관이 대부분 구청, 시청, 그죠? 해당되는 상위 기관이 구시청 소속이세요. 그래서 상위 기관에서 그러니까 문서 약간 공문 형식을 내려줘야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정부 기준 코드는 우리 참여하신 센터에서 우리 문서유통 이런 거 신청할게요. 그래서 신청 내일 교육받는 거를 보시고 해당되는 문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면 7자리의 기관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7자리의 기관 코드만 여기다 저장하고 저장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요. 저희 더존한테 피드백 줄 게 하나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회사가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서버에는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센터가 정확히 이거를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저희한테 피드백 안 주셔도 돼요. 단지 이 코드를 받아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뭐뭐뭐 해주세요. 뭐뭐뭐 신청해 주세요. 그 절차대로만 내부적으로 신청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시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오픈하는 날 만약에 우리가 12월 1일 날 오픈할 거다. 1월 2일 날 오픈할 거다. 오늘 내일 교육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룹웨어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우리가 오픈을 언제 하고 싶다. 이거를 디테일 정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12월 1일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제일 좋은 건 12월 1일 날부터 테스팅으로 한 달간 돌려보고 내년부터 실제 문서를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세요. 왜냐면 그때가 더존이 덜 바쁩니다. 덜 바쁘세요. 네, 12월 1월이 제일 바빠요. 왜냐면 다들 1월에 오픈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때는 대응에 전화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건 사실상 조금이라도 빨리 오픈해보고 문의를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해서 혹시라도 우리 언제 오픈할 거다를 돌아가시면 센터의 직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언제 오픈할 거라고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도 신청한 다음에 유통센터가 있어요. 더존, 유통센터, 그리고 우리 이게 세 개가 연결고리거든요. 유통센터에다가 우리 언제 오픈할 거예요? 라고 피드백을 드려야 그쪽에선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오픈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픈하는 날 무조건 전화를 해서 우리 오픈합니다라고 연락을 해주셔야 우리가 들어가 있는 코드를 가지고 센터가 조회가 되고 문서 수발신이 돼요. 그래서 요거와 연결되는 건 오픈을 언제 할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센터 하루 만에 피드백 안 와요. 최소 2주 걸려요. 그러니 유통센터 문서 수발신 하시려면 돌아가시면 빨리빨리 업무 하셔야 되세요. 저희가 안내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안 하시면 다른 센터는 다 전자로 문서 유통되는데 우리만 안 되세요. 좋은 기능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패스. 자, 기본 도메인 대부분 저희가 기본 도메인은 해당되는 v1365.5r.kr이 들어갑니다. 기본 도메인은요.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따라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시겠다? 손 드시면 저희가 봐드릴게요. 이따 나중에 해야지 시간 없습니다. 네, 지금 하시면 돼요. 자, 회사 주소 있습니다. 회사 주소 넣어주시게 되면 자, 저희가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휙 지나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화번호, 팩스 있어요. 자, 전화번호는요. 우리가 한 가지 얘는 어디에 반영이 될 것 같냐라는 생각을 하시냐면 기한문 잠깐 머리에 그려보세요. 위에 발신인명 있죠? 제목, 그죠? 그 다음에 수신 어쩌고저쩌고 본문 있고 관인 찍히고 내용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 팩스번호 쭉쭉쭉 메일 주소 나오죠? 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문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오전에 휙 지나갔던 중에 하나 마이페이지에 프로필 있어요. 아까 마이페이지에 프로필 잠깐 지나갔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 해당되는 게 문서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마이페이지 프로필에서 전화번호 그게 문서에
적용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내용들은요. 요 대표 문서보다는 개인 프로필에 있는 걸 적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해서 프로필 수정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이따 마지막으로 해서 체크 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자, 기본 도메인 v1365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회사 주소 해당되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 주소 있으면 넣어주세요. 이 홈페이지가 기한문의 URL 주소로 들어갑니다. 문서 하단부에. 문서 하단부 URL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주소. 자, 기본어는 한국어 있어요. 우리 센터에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외국인이 있다. 그럼 영어로 하시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영어로 뜹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시면 되세요. 자, ERP 연동 버전 시흥만 빼고 해당 사항 없으세요? 미사용. 그 다음에 여기 인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인감 정보. 이거 중요하세요. 자, 인감 정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한문 있으시죠? 기한문. 하단부에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대외 문서. 자, 대외 문서에 발신 인명이 요거세요. 요거 입력을 안 하시잖아요. 발신 인명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뭐라고 넣어야 돼요? 우리 발신 인명 밑에 뭐라고 뜨시나요? 원래 소장님, 그쵸? 무슨 소장님? 그렇죠. 그거 뚜루룩 쓰면 돼요. 한 칸 띄워야 된다. 그럼 한 칸 띄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이거 안 넣으시면 대외 문서에 발신 인명이 안 나와요. 이해하셨죠? 지금 입력하시면 되세요. 회사의 대표 발신 인명 대외 문서 해당이 됩니다. 요거 우리 센터장님 또는 소장님 하고 나중에 도장 꽝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체크분, 그 다음에 정부기준 코드,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 기본 도메인, 그 다음에 ERP 버전 패스하시고 요거. 자, 우리가 교육받고 나서 여기다가 막 인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하단부에. 이 인감은요. 자, 그냥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얘랑 연결이 돼서 관인이 찍힐 것 같은 이미지 같죠. 그죠? 이 인감은 이 문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 인감은 그럼 우리 인감 어디다 넣어야 되냐?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이 인감은 뭔가요? 잠깐만 돌아갈까요? 자, 그러면은 헷갈리게 이 인감, 저 인감 다 있어요. 자, 이 인감은 뭔가요? 저 인감은 뭐냐면 증명서예요. 저희가 영리회사 비영리, 우리는 비영리 기관이시거든요. 비영리 공공법인에서는 우리는 요거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에 하나 넣는 거는 아까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명서에서만 쓰는 관인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증명서 나중에 저희가 체킹할 텐데 내일 실습할 때 증명서 우리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넣었고요. 저희가 여기는 문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 문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은 나중에 관인은 여기다 등록하는 거세요. 나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입력 안 되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입력 다 되셨으면 패스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조직도 정보관리. 두 번째. 자, 조직도 정보관리는요. 저희가 오전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저희가 샘플로 하고 있는데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이게 회사하고 약간 사업장 의미예요. 이거 빼고 싶은데 뺄 수 없나요? 두 번째 기본입니다. 이거 안 보이게 하려면 사업장 숨김 가능하세요. 그냥 기본 루트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열면 이건 기본으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우리 경영지원본부에 있는데, 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대부분이요 트리로 쓰세요. 트리로. 대부분이 트리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 조직도 한번 열어볼까요? 저쪽에. 네네. 이거 지금 등록할 거예요. 자, 보시면 어디에 볼까요? 쭉 올려서 중앙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한국중앙 세 번째.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사무국 대부분이 사무국. 자, 여기는 되게 디테일하게 쓰신 거세요. 이건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자, 사무국에는 전략사업팀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쓰시는 데는 조금 드물고요. 어디를 볼까요? 쓰시는 데가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의외로 서울이 많이 안 쓰더라고요. 자, 금정구 볼게요. 금정구. 자, 금정구. 네, 센터장 금자봉. 네, 여기도 좀 특이한 데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센터장님이 계시고 금자봉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자봉이라고 써요. 대부분 자봉이라고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만 분리를 시켰고 금자봉 밑에 팀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금자봉 밑에 팀들이 있어요. 이게 금자봉의 체번을 같이 따라가는 구조예요. 센터장님을 이 밑으로 넣어도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등록을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라서 대부분 무슨 자봉을 써요. 그러면 부서 하나를 만들고 부서 하나를 어떻게 만드냐? 다시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경북 얘는 순김으로 할게요. 좀 헷갈리니까 얘는 일단 순김으로 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센터장님을 밑으로 넣을 건지 일렬선으로 넣을 건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거 수정 가능한가요? 수정 가능해요. 수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팅을 안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해야지.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일주일 고민하다 결국 못 하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뭐라도 한번 꼭 해보시고 해보신 다음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니까. 자,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고령군 자원봉사센터는 무슨 용어를 쓰시나요? 무슨 자봉이라고 쓰냐? 고령자봉? 그렇죠. 그럼 이거를 수정하세요. 저기다가 고령자봉 이렇게 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서의 메인 하나가 고령자봉이잖아요. 고령자봉이라는 저 명칭을 가지고 체번이 시작합니다. 체번이 시작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고령자봉은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 이거 저희가 샘플로 만든 거잖아요. 자, 무슨 팀이 있나요? 만드시면 돼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이거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클릭해서 저기를 수정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저장했다 그러면 클릭해 볼게요. 하는지. 선생님 혹시 이거 직접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사업장 숨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숨김이 안 되어 있는 거에다가 네, 요거 클릭하고 열리죠.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세요.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요. 맨 위에다가 네, 그리고 나서 신규 버튼을 누르세요. 처음 하시는 데들은 신규 버튼을 누르고 이 코드는요. 이 코드는 정해진 건 없으세요. 그런데 코드를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좀 순서를 생각하셔서 첫 번째는 뭐 1000번 또는 막 예를 들면 우리 기준으로 몇천 번 상관없어요. 그래서 쭉 입력하시고 여기에다가 명칭을 무슨 자봉 이렇게 하나 넣으시면 돼요. 뭐 부서 그다음에 코드는 생각하시는 코드 정해진 건 없으세요. 이니셜 앞에 예를 들면 고니까 K 넣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숫자만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리를 할 거면 네 자리 통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숫자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숫자 자릿수만. 네, 해서 눌러볼까요? 수정하셨는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고령 여기다 놓고 우리 진짜 있는 팀 하나만 넣어보세요. 잘 못하시겠는 어려우신 분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셔야 다음을 갈 수 있어요. 이걸 하셔야지. 한글이 안 써지나요? 이런. 이거 다 하면 넘어갈게요. 얘가 되게 중요하세요. 우리 전자결제의 조직도가 거의 메인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저기 선생님 잠깐 들으셨는데 우리 부서 없이 사무국안에 쭈르륵 다 있어요. 그럼 사무국만 만드시면 돼요. 사무국인데 사무국 명칭이 사무국으로는 체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무국 1번이에요. 그거를 명칭을 써주시면 돼요. 그 밑에다가 사무국 하나만 만드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부서니까 그냥 무슨 뭐 하고 사무국 가지고 쭈르륵 넣으시면 돼요. 직원들은. 자, 좀 기다렸다 눌러볼게요. 해주세요.
네, 지금 하시면서 사무국의 사무국장님. 네네네. 그러시면 사무국에 우리 고령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에 포함이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있죠? 그러면 사무국에 국장님이 계셔도 돼요. 이렇게 폴더를 굳이 따로 안 놔도 관계없습니다. 안 놔도 관계없고요. 그러면은 사무국에는 무슨 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봉사센터 팀?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계신 거죠. 직원들? 그러면 사무국에는 봉사센터 팀이 있는 거예요? 아, 사무국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에다 소속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사무국은 국장님 분리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같이 하는 게 제 생각에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봉사센터 팀이라 그래서 팀을 표시해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무국에 쭈루룩 있는 게 나을까요? 쭈루룩? 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으세요. 자, 여기 선택하고, 네, 선택하고 삭제. 이거는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시는 법을 배우시면 되세요. 삭제. 그리고 재무팀 삭제. 삭제. 부서 코드 없음. 네. 사무국. 네, 됐어요. 네. 자, 이거 나중에 메일 관리 이거 왜 있냐면은요. 저희가 1차 교육 때 그룹웨어 오픈하는 전국 센터를 무조건 메일 계정은 하나씩 다 오픈해 드렸어야 됐거든요.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국의 직원들이 다 들어가면 이 폴더는 필요 없으세요. 이해하시죠? 예. 여기에는 지금 테스트 아이디가 다 있는데 다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직원들을 이 부서를 삭제를 할 때는 이 부서 안에 누가 존재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누가 존재하면 삭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존재하는 아이디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원 정보에 지금 양창섭 선생님, 이상준 선생님, 그리고 저거는 메일 아이디였어요. 저 세 분을, 저 세 아이디를 이동을 시켜놔야만 이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넘어갈게요. 사무국. 자, 사무국으로 넘어가니까 지금은 코드만 만드셨죠. 코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이죠. 자, 상위 코드는 이거입니다. 그리고 부서 코드는 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명칭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클릭하시고 변경하시면 돼요. 변경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령군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커졌어요. 직원분들이 지금 한 10분 계셨는데 한 30명으로 센터가 통합이 돼서 엄청 많아졌어요. 나중에 지금은 사무국 하나이지만 이게 좀 분리가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 그 다음에 무슨 아까 봉사 서비스 팀, 그 다음에 무슨 팀 그러면 그때 와서 커서를 넣고 추가 하시면 쭉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 있는 직원들을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부서에 대한 기본 관리입니다. 자, 특이사항은 그냥 우리는 하나를 쓰시고 이거에 대한 고령자봉이라는 체번을 쓸 겁니다. 얘가 오전에 배웠던 문서 체번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필수 체크 항목 있죠? 한글, 부서명 쭉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자, 부서가 하나시죠. 부서가 하나예요. 대부분. 그리고 문서 체번도 하나로 써요. 문서 체번 하나란 뜻은 뭐냐면 여기가 부서가 쭉 있을 때 부서별로 체번을 쓰는 게 아니라 고령 자봉이라는 하나의 체번을 모두 다 같이 써요. 그러면 여기에 대내 수신 여부라 그래서 대내 수신 여부는 뭐냐면 부서 대 부서 문서 수발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외 문서 받고 보내고는 가능하지만 대내 문서 수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대내 수신 미사용 하시면 되세요. 미사용. 나중에 엄청 커져가지고 여기에 부서가 쭈르륵 추가되는데 부서가 너무 많아서 수발신을 한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지금은 미사용입니다. 정부 기준 코드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는 저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패스. 발신 임명은 부서에서 문서가 나갈 때 무슨 임명으로 나갈 건지 우린 기관장 관임만 쓰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이 부서는 사용하는 부서이다. 정렬 순서는 예를 들면서 사무국이 있고 지금 고령자봉은 사무국만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센터는 사무국 밑에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 또는 운영 아니면 무슨 봉사지원팀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쭉 등록하다 보면은 메신저에서 또는 결제란에서 누가 위에 있고 어느 분이 위에 있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그 순서를 조정할 때 여기 정렬입니다. 순서를 조정할 때요.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 한 개 이상 부서를 관리하시는 데들은 그 순서를 뭐 윗순부터 쭈르륵 보기가 좋으세요. 그게 정렬입니다. 정렬. 주소 해당되는 거 넣어주시는데 자 외부로 나가는 대외 문서는요. 대외 문서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외 문서는요. 대외 문서는 우리 기한문 하단부를 보시면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요. 기한문 하단부에 결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서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주소, 전화번호 들어가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번호는 어디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페이지. 주소는 이게 들어가요. 부서. 부서 또는 개인인데 부서 또는 개인이에요. 자, 부서. 이게 옵션에 있어요. 옵션은 제가 교육하고 다음 시간에 교육해 드릴 건데요. 이게 우리 전자결제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주소가 들어갈 건지 마이페이지에 주소가 들어갈 건지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핸드폰 번호는 대부분 안 되고 사무실 번호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저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마이페이지에 정보가 들어가는데 주소는 옵션에 따라서 조직도 부서의 주소 또는 마이페이지의 주소. 그렇다 그러면 한꺼번에 가려면 뭐가 좋을까요? 한꺼번에 편하게 가려면 마이페이지. 그죠? 마이페이지가 편한 거죠. 이거 물론 하나만 넣어놓으면 돼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 주소 하나만 넣어놓으면 주소는 다 반영이에요. 근데 마이페이지에서 한 분이 자기가 프로필에다 주소 안 넣어놨어요. 회사 주소. 그러면서 기한문을 딱 띄웠는데 주소가 안 나온대요.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만 수정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전자결제 옵션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직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하겠습니다. 직급직책. 자, 이제 직급직책부터 자 보시면 자, 직급직책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 쓰시는 거 등록하실 거예요. 직급직책. 네, 그러면 잠깐 이동을 해서 우리 뭘 등록해야 되나요? 헷갈려요. 사용자에서 저희가 중앙 말고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가 등록이 안 돼 있겠죠? 그지? 어드민. 등록되어 있는 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그냥 만들어진 데를. 제가 이 아이디에서 잠깐 패스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쓰는 게 다 똑같으세요. 사무국장님, 센터장님 다 똑같습니다. 안산? 네, 마스터로 들어가 볼게요. 마스터 들어와서 시스템 설정. 네, 시스템 설정에 직급직책. 이게 마스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센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헷갈려요. 자, 여기 보시면 회사 선택에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인천 위축 말고 오늘 한 대 말고 중앙 너무 많아요. 네, 서울특별시 여기 해보세요. 서울특별시. 네. 자, 이게 대부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쓰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말고 다른 직급직책 있어요. 이거 만약에 센터장님, 부장님 아닌데 우리 국장님 계신데 그러면은 사무국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지금 강남구로 했죠? 우리 서울시로 바꿔보세요. 서울시 여기 위에. 네, 서울특별시. 자, 여기는 보시면 1급, 2급으로 했어요. 그죠?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1급, 2급, 3급, 4급 요거는요. 문서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문서에서는 담당 또는 뭐 사무국장님, 담당 또는 뭐 부장님 이렇게 쓰지 1급, 2급, 3급, 4급 뭐 요거 있죠. 요거 용어는 약간 급여 개념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이건 문서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얘는 언제 필요할 수 있냐? 증명서 발급을 할 때 우리는 증명서에 급수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센터 아니면은 사실 직급직책에서 급은 표현을 별로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V라 그래서 이니셜을 서울은 V를 썼어요. 우리는 K예요. 뭐 예를 들면 쭉 기존에 썼던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거 네 자리여도 관계없거든요. 해서 우리가 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K0001 하시고
자, 여기 센터가 저기가 회사 선택이 우리 것만 딱 픽스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센터명만. 그러시면 코드 임의적으로 우리 이니셜 정하신 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예를 들면 센터장님 아니면 센터장 하시고 정렬 순서 맨 꼭대기예요. 그럼 10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0번 텀을 좀 주세요. 텀을 줘야 나중에 뭐가 추가되더라도 중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 한번 지금 해볼게요. 요거 하고 가셔야 되세요. 그래야 사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샘플로 요것도 말고 여기는 급수 있죠. 혹시 우리 증명서에 급수 꼭 들어가셔야 된다. 없죠? 대부분 잘 안 들어가요. 급수. 어디가 괜찮아요? 아니 여기 안 쓰고 좀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강서구도 안 쓰고 인증도 그러고 동작구 한번 봐보세요. 여기 오픈을 아직 안 하시긴 하셨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이니셜 같은 거 하나 넣으시고 센터장님 이니셜 하나 넣으시고 사무국장님 없으면 패스. 네, 없으면 패스예요. 꼭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쓰는 것만. 요거 등록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직급과 직책은 동일하게 가셔도 돼요. 동일하게 가셔도 되고 예를 들면 부장님이시면서 팀장님이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차장님이시면서 뭐 예를 들면 사무국장님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급과 직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똑같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만드시면 되세요. 오른쪽의 특이사항은 정렬 순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렬 순서만. 어떤 게 우리 메신저 또는 조직도에서 어떤 분이 어떤 직급 직책을 가지신 분이 맨 꼭대기 뜨게 할 건지 맨 위에 뜨게 할 건지만 보시면 되세요. 하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같이 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하셨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간소화돼 있지만 중간에 직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다가 사무국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기 좋게 하려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세요. 해서 텀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텀을 두는 게 좋으십니다. 이것만 보고 이동할 거야. 어차피 여기만 특이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 그치? 이것만 하고 있다가 아까 저거 볼 거야. 아이 상황이 다 있다. 그치. 상황도 못 가지. 사촌이. 그럼 그냥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눈치껏 딱 보면 우리 센터에 팀장이 2분이시고 사원이 2명이에요. 그러면은 팀장 2개, 사원 2개 이렇게 등록하는 거 아니세요? 한 분이신 거고 결국 사원 등록할 때 그분이 직급 직책을 뭘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팀장님이 2분이시다, 주임님이 2분이시다, 그럼 코드를 2개씩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 되셨나요? 다 되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사항 없고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관리자로 이게 마스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뜨실 거예요. 이게 안 뜨시고요. 그 다음에 뭐 뜨냐면 관인이 뜹니다. 자, 관인 눌러볼게요. 자, 관인은요. 이 시간에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일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관인은요. 우리 사무실에 혹시 오늘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내 PC에 우리 관인 땅 찍은 거 있죠? 우리 관인 땅 찍은 거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도장 이미지. 그게 내 PC에 있으면 내일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요. 사무실에다가 메일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셔서 내일 요거를 등록하려면 이미지가 필요해요. 하나만 눌러볼게요. 예를 들면 눌러볼까요? 등록한 게 있나? 네, 저렇게 등록을 할 겁니다. 대표 관인. 등록을 할 건데 요거를 등록을 하려면 할 때 하는 게 좋으세요 해서 저희가 저렇게 올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저렇게 올리려면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혹시나 여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가 없으시면 내일 센터에다가 저거를 메일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이즈 조정해서 올리는 방법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올리는 방법을.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인은 어디에서? 관인 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센터는요. 밖으로 나가는 관인이 2개인데 그러면 2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관인을 등록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미지가 다 필요하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원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직급 직책이 생성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요한 게 요거입니다. 지금 다 테스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조회하는 거는 전국이 나오는데요. 저기에서 예를 들면 고령만 해볼까요? 고령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게 300 몇 개의 센터가 지금 네 고령 하면은 나옵니다. 지금 고령하면 이렇게 나오죠? 다 우리 센터명이 다 세팅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마스터로 들어가서 그런데 세팅이 될 겁니다. 이거 이제 바꿔서 쓰실 거예요. 자, 제가 양창섭 선생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클릭하세요.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뜨죠? 자, 그런데 클릭해보니까 아이디가 비활성화예요. 바꾼다 그랬는데 비활성화입니다. 자, 잠시 닫겠습니다. 자,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클릭하고 저기 위에 보시면 아이디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디 변경 누르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쓸 아이디를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팝업이 떴어요. 팝업이 떴죠? 자, 선생님들 직접 쓰실 아이디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이디 어떻게 했냐? 여기 클릭하고 저기 보시면 아이디 변경 하시면 얘가 떠요. 양창서 선생님은 제가 띄웠지만 한번 바꾸셔도 되세요. 네, 클릭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쓸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여기 다 계신 분들. 내 거 입력. 이거 이제부터 로그인 되실 거예요. 내 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룹웨어 메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 특성상 센터마다 대표 메일이 있어요. 센터마다 한 메일, 네이버 쓰는 대표 메일이 있어요. 그걸로 문서에 꼭 가야 된다 하시면 가시면 되는데 일단 그룹웨어에서 기본 한 제공하는 메일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디와
메일 아이디는 동일하게 하시면 되세요. 또는 다르게 가고 싶다. 다르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 넣고 저장을 누르니까 사용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하시면 먼저 오픈하신 센터에서 쓰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니셜을 넣는데 비슷한 이니셜을 쓰고 계신 분들이 먼저 쓰고 있다. 바꿀 수 없으세요. 어쨌든 후순위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서 자,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세요. 저장. 다 바꾸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저장 누르시고 나가시면 다시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검색해볼까요? 위에 검색. 네. 네.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가도 되지만 여기는 대표로 있으신가 봐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이디를 생성해 드린 거예요. 생성해 드린 거 가지고 변경을 하신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가지고 신규 입사 처리를 하실 거예요. 누구?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센터 직원들. 이 자리에 없는 센터 직원들. 헐, 아이디를 뭘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혹시라도 센터 직원분들 아이디 쓰고 싶은 거 해서 받아서 해보셔도 되고요. 다 못하시면 어쨌든 돌아가셔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내일 어차피 오후에도 오후 내내 테스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세팅하고 가면 좋긴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디를 미리 받아야 돼요. 아이디를. 그러면 아이디를 미리 안 받고 임의적으로 생성을 해놓고 이렇게 변경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선생님들 선택사항. 아이디를 미리 직원들을 생성을 해드릴 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신규 생성을 할 때는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쭉 등록을 했는데요. 일단 창을 닫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수정하는 작업을 할게요. 입사 처리. 앞으로 우리 등록하실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입사 처리하는 거 설명을 듣고 내 거를 한번 수정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신규 입사 처리를 할 건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걸 보고 내 거 아이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세요. 회사 선택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무조건. 이거는 마스터라서 선택이 뜨는 거세요. 그냥 네, 고령 해볼게요. 네, 안 되네요. 그냥 위에 하나 클릭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아이디, 메일 아이디 이해하셨죠? 아이디, 메일 아이디. 그 다음에 한국어 이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홍길동 이렇게 하시고 로그인 비밀번호는요. 초기화가 우리 처음에 로그인할 때 저희가 뭐 입력하셨죠? 아까 저희가 그렇죠. 6자리 또는 4자리를 그냥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로그인 하셔서 사용자들이 무조건 바꾸셔야 되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4자리 또는 6자리 초기화 비밀번호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부서 클릭해보면 아까 부서 만드셨죠? 부서 선택해서 부서를 선택해 줍니다. 부서를 왼쪽 선택하시고 오른쪽 이동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밑으로 되고 저장 누르시면 되세요. 자, 부서 선택되셨죠? 이거 체크박스 기본 안 돼 있으면 저장 안 되세요. 자, 직급직책 만드셨죠? 자, 직급직책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되게 많이 떠요. 이게 왜 많이 뜨냐면 우리 이제 92사계 센터 교육을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이걸 전체 공유해서 쓰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권장은요. 나중에 이거 우리 것만 등록한 거 뜨세요? 아니면 몇 개 뜨세요? 혹시? 몇 개 뜨죠?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우리 것만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선택. 그런데 잘 못 찾겠다. 이걸 원래는 센터 것만 딱딱딱 보여야 되는데 다른 센터에서 만들면서 전국 공통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에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것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냥 하나만 만들어주면 다 같이 쓸게요. 이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거 만든 거 선택하시고 직책 선택하시고 네, 쭉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팩스번호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사용자들이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넣어주시고 회사 주소는 네, 요거는 조직도냐 개인이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엔 증명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명서 안 하시는 데는 패스하셔도 되고요. 생년월일 요거는 개인 프로필이 수정해 주는 거라 패스. 자, 우리 근태 신청서 쓸 거예요. 휴가 신청서, 출장 신청서 쓸 거예요. 그럼 이것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근태 신청서 쓸 거예요. 우리 그룹웨어에서 휴가 카운트, 출장 신청서 쓸 거예요 하시면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시면 근태 연차 생성이 안 됩니다. 요거 근태 그리고 직무 유형, 고용 형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무직의 내용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보시면 밑에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 잘 모르겠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일반 사용자, 회사 관리자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요. 일반 관리자이면서 회사 관리자예요. 일반 관리자이면서 회사 관리자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회사 관리자는요.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 설정을 핸들링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들은 시스템 설정만 그 권한 설정에 대한 또는 어떤 옵션 설정에 대한 거 예를 들면 기록물처럼 만진다거나 이런 설정들은 관리자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다 주고 싶어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으신데 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해서 우리는 그냥 나머지는 다 일반 사용자예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일반 직원들한테 모두 다 주면 됩니다. 해서 관리자 역할을 가지시는 분은 2개 하시고 ERP 사번 해당 없습니다. 라이센스는 무조건 그룹웨어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신저 모바일 사용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잠깐 인턴, 잠깐 임시 알바가 들어왔는데 그룹웨어만 페이지만 로그인하게 하고 싶어요. 메신저 모바일 사용 안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미사용 하시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메신저랑 모바일이랑. 해서 하시고 저장. 자,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 거 클릭하셔서 내 거 수정사항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고요. 센터 직원분들 거를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받아야 되시고요. 해서 이따가 저희가 실습 시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실습을 할 거예요. 그때 받으셔서 넣으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입사 처리를 했어요. 입사 처리. 자, 입사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을까요? 뭐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룹웨어의 관리자 기능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입사 처리는 이렇게 하는데 퇴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고 삭제를 해버려요. 이게 퇴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없어지면. 그런데 오픈하고 나서 삭제라는 건 없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삭제라는 거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오픈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삭제를 해버리면 그 기본적인 게 다 사라지세요. 그리고 삭제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여라도. 자, 그럼 퇴사는 어떻게 하나요? 선택을 하시고요. 퇴사 처리를 누릅니다. 퇴사 처리. 중요하세요. 이거 앞으로 계속 쓰셔야 되는 기능이라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퇴사 처리를 눌러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해서 퇴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 그날이 맞습니까? 물어봐요. 자, 체크를 하고 오케이, 다음 누릅니다. 자, 메일도 있대요. 그래서 메일 정보 삭제하겠습니까? 물어봐요. 네, 맞아요. 삭제할게요. 하고서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빨간색으로 알려줍니다. 다음. 자, 얘가 메일 이렇게 있고 뭐 주부서 있고 부부서에 겸직인 경우에 자, 다음 눌러볼게요. 얘가 왜 이런 패턴의 퇴사 처리가 있냐면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전자결제 그룹웨어 시스템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우리 센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가시면 우리 쪽에서 빠지고 퇴사 처리하고 다른 데 입사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국장님이 결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제를 쭉쭉쭉 보내놨는데 결제를 다 안 하시고 이직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서는 붕 떠버려요. 대기에 있던 거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사무국장님이 결제로 갖고 있는 게 뭐뭐뭐인데 누구로 넘길 건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퇴사 처리를 합니다. 이게 퇴사의 핵심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직원들이 어떻게 이직이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퇴직을 한다. 관리자분이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문서가 있는지.
뭔가 처리 안 한 게 있는지 다음 눌러서 이게 쭈루룩 떠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안 그러고 퇴사를 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아이디 초기화해서 아니 비밀번호 초기화해서 들어가서 누가 관리자가 이거를 다 넘기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퇴사를 꼭 처리할 때는 그 수정되는 그 퇴사되는 분의 문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대체자 또는 다 끝내시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붕 뜬 문서로 다 남아있는 거죠. 관리자가 아이디 해당되는 비밀번호 초기화하고 임의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퇴사 처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닫고. 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원 부서 연결이 있는데요. 사원 부서 연결은 지금 현재 거의 해당이 안 되세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가 있었냐면요. 조직도에서 부산에 위원회 이런 데가 있었어요. 위원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조직도에 우리 고령 자봉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인데 자봉의 사무국장님이 위원회의 팀장님이세요. 뭐 이런 경우, 겸직인 경우 위원회의 문서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이런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런 센터가 아니면 겸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겸직은 한 분이 두 개의 다른 부서의 문서 역할 또는 관리 역할을 따로 한다 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봤을 때 1% 미만으로 겸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겸직에 대한 의미니까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세요. 자, 메뉴 이동하고요. 얘는 뭐 부서 이동하는 거 패스할게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메뉴 정보 관리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조금 넘어서까지 요거 하고 요거 이제 시스템 설정은 얘하고 포탈 설정만 보시면 거의 끝이세요. 자, 메뉴 정보 관리 이거는 관리자한테 여기 없습니다. 권한 설정. 권한. 자, 권한이에요. 자, 이거는 그대로 만드시면 되세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흥 볼까요? 시흥. 네. 시흥 볼게요. 시흥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시흥. 네, 오늘 베스트 학생이십니다. 시흥. 네. 네,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 네. 지금 보셨죠? 근태 관리 권한, 일반 사용자 권한, 임의 사용자, 전체 문서 열람 권한, 해상 관리자. 자, 이거는 무조건 만드셔야 되세요. 전체 문서 열람 권한. 자, 그리고 요 근태 관리 권한은 우리 센터는 근태 관리가 따로 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버튼 누르세요. 추가. 지금은 일반 사용자, 회사 관리자 이렇게 두 개 뜨죠. 네. 자, 추가 버튼 누를게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센터명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센터명이 뜨는 거고요. 한국어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전체 문서 열람 권한, 보안 문서 제외.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세요. 패스. 여기는 사용자. 사용자. 네. 정렬은 굳이 관계 없습니다. 네. 사용 여부, 사용, 저장.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전체 문서 다시 또 추가 누르시고요. 전체 문서 열람 권한. 네, 전체 문서 열람 권한. 이번에는 보안 문서 포함. 이번에는요. 보안 문서 포함. 그리고 사용자. 네. 하고 자, 여기에서요. 요거 보이시죠? 기본 부여. 기본 부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원을 우리가 입사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사 처리를 하실 거예요. 입사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권한은 예를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갖고 시작해요. 모든 직원이. 그런데 이게 기본 부여가 아니요 라고 하시면요. 입사 처리할 때 아까 권한 일반 사용자 회사 관리자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저게 예로 돼 있는 건 기본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아니요를 하시고 관리자가 입사 처리할 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네, 요거 보시고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니요 하시고요. 저장 누르세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근태 다 쓰실 거죠? 근태. 자, 근태 관리자 권한 추가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근태 관리자 권한, 근태 관리 권한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권한이 관리자예요. 관리자입니다. 이거 내일 교육에 들어가는 건데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저장. 네, 저장.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자, 근태, 이거는 관리자가 옵션 설정하는 거예요. 연차 생성하고, 뭐 생성하고 옵션 설정입니다. 자, 쭉 있어요. 회사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전체 문서 열람 권한이라는 건 우리 센터의 모든 문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할 수 있는 건데, 보안 문서 포함해서 조회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센터의 모든 문서는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안 문서를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열람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다른 문서를 모두 다 조회하는데 보안 문서는 제외해야 되는, 보안 문서는 제외하면 그러면 결제 라인에 있는 분들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제 라인에 없는 분들도, 예를 들면 센터장님이 밑에 팀장님한테 전결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전결로 끝내세요. 하지만 보안 문서예요. 센터장님은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1번 직원들은 자기가 결제 라인에 있는 것만 봐야 돼요. 그래서 얘의 두 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넣어주시고요. 일반 사용자, 근태 관리자.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 관리자 권한이잖아요. 하나 더 추가해서요. 근태 조회 권한. 근태 조회 권한. 얘는 뭐냐면, 자, 회사 선택은 원래 이제 우리 뜨는 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용자, 저장하세요. 저장. 네, 근태 조회 권한. 나중에 용어는 바꾸셔도 되십니다. 저장, 근태 조회 권한.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가 설정하는 게 있고, 직원들의 근태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어요. 메뉴가. 자, 해서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쭉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쭉 있는데, 자, 일반 사용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클릭.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전자결제 한번 눌러볼게요. 전자결제. 자, 보시면 일반 사용자, 모든 사용자가 이 메뉴를 갖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용자가. 자, 저 메뉴입니다. 자, 쭉 볼까요? 네, 쭉 볼까요? 모든 사용자가 갖고 시작합니다. 부재 설정. 이거 빼시고요. 이전 문서. 예, 부재 설정 넣어주셔도 돼요. 네. 요거 3개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 3개 기본적으로 넣어주세요. 얘 빼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문서 검색. 네, 됐습니다. 전체 문서 됐고요. 접수 문서. 네, 배부 대기함.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배부가 있어요. 배부가. 우리 문서 유통 쓰실 건데 누구? 모든 사용자예요. 모든 사용자.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 문서 유통을 오픈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서를 모든 직원이 다 보겠다? 다 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접수해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걸 빼야 돼요. 이해하시죠? 저 의미는 자기 걸 자기가 접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런 의미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단점은 뭔가 이제 1년 정도 쓰시면 기본 개념들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 없을 때 저거 쓰게 되면 문서 폐기하고 갑자기 문서 없어졌다 그러고 연락이 와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모두 다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접수한다 가십니다. 쭉 있고요. 있습니다. 자, 후결 반려. 자, 얘는 됐고요.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왼쪽에 권한을 만들었죠? 왼쪽에 권한이 열리는 메뉴예요. 왼쪽에 권한이 열리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문서 열람 권한 하나 눌러볼게요. 전체 문서 열람 권한은 쭉 보니까 네, 여기만 돼 있어요. 자, 여기만 돼 있죠? 그러면 사용자는 의미가 없고 요 3개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근데 저렇게 같이 해놔도 돼요. 엔드 조건입니다. 얘랑 같이 가면 겹치는 것 중에서 없는 것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없는 것만 해서 여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기본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근태 관리 권한 보겠습니다. 사용자?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용자에 돼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근태 관리 권한 가겠습니다. 자, 근태 관리 권한 쫙 했더니 전자결제가 뜨시죠? 이거 바꾸세요. 뭘로? 인사근태. 자, 인사근태 보이시죠? 여기 화면 오셨나요? 자, 이 중에서 개인연차, 이게 사용자죠? 자, 이거는 근태 관리 권한이 아니고, 자, 보시면 사용자죠? 저희가 아까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게 사용자와 관리자 2개가 있어요. 그죠? 자, 사용자부터 할게요, 그냥. 사용자부터. 사용자.
근태 조회 권한이에요. 사용자는. 근태 조회 권한. 사용자는요. 근태 조회 권한입니다. 사용자는. 자, 모든 사용자한테 우리가 근태 관리를 하게 되면 연차랑 근태 신청 현황은 일반 직원들한테 다 보여요. 이 두 개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인 근태 현황 빼고 신청 관리, 현황 관리, 직원들이 신청하는 전체적인 거예요. 직원 전체적인 걸 전체 직원들한테 오픈하게 되면, 그죠? 이거는 관리자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관리자 근태 조회 권한은 여기 빼시고요. 신청 요거 두 개 빼시고요. 요거 빼고 여기랑 여기 넣어주세요. 근태 조회 권한입니다. 사용자. 그리고 증명서 사용자로 갈 거니까 빼시고요. 그리고 ERP 연동 없습니다. 빼시고요. 사용자예요, 관리자예요? 사용자. 사용자. 네, 사용자. 지금 사용자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그리고 급여명세서 해당 없습니다. 빼세요. 네, 요게 사용자입니다. 근태 조회 권한. 조회 권한, 이거 관리 권한이라 조회 권한으로 가세요. 조회 권한 사용자. 조회 권한 사용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 사용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면 네. 이걸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는 일반 사용자 권한의 근태 조회 권한을 떠나서 일반 사용자, 자, 지금 시행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사용자한테 조회 권한을 넣으셨대요. 이걸 넣으셨대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얘는 개인들한테 다 보여요. 자, 그런데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근태를, 네. 저희 거는 관리 권한이랑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그렇죠. 이거를 바꿀게요, 잠깐. 근태 조회 권한으로. 그 선생님, 혹시 이거 수정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근태 조회 권한으로. 네, 다시 클릭할게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요, 근태 직원들 거를 다 봐도 돼요. 아니요. 근태 직원들 거는 몇 분만 봐야 돼요. 몇 분만 보셔야 되는 분. 직원 전체 거. 다 봐도 돼요? 우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거는 자기만 보고 근태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 또는 센터장님 외에 이거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 분은 따로 있어요. 오케이. 따로. 네. 따로? 그렇죠. 이거 다른 사람 거 근태 대부분 일단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요. 자, 보시면 조회 권한 잘하셨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조회 권한 사용자에서 조회 권한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 거 다 보이는 권한이에요. 다 보이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 이렇게 잘하셨어요. 자, 얘는 사용자예요. 사용자. 이거는요, 나중에 일반 사용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일반 사용자 잠깐 가볼게요. 일반 사용자.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사근태 가볼까요? 여기 빠졌죠? 전체 직원들께 보이는 게 빠졌어요. 내 것만 보란 뜻입니다. 내 것만. 증명서도 내 것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김교육? 네. 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일반 사용자이면서 나는 근태조의 권한이다. 엔드 조건으로 가져가요. 예를 들면 엔드 조건이면 그 선생님은 얘와 얘가 다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은, 홍길동이라는 주임은 일반 사용자 권한만 있다 하시면 얘는 안 보이고 얘만 보이겠죠. 그래서 얘가 직원들 전체 거를 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신청한 거, 직원들의 연차 현황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는 거를 봐야 된다 하시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사실 지금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이해하셨어요? 좀 어려우시죠? 네.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관리자는 어쨌든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가 그것만 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요. 제가 온 사람이 제가 관리자인데요. 제가 관리자이면서 근태 관리도 그냥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 만들 필요 없어요. 제가 관리자이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관리자거든요. 제가 관리자이면서요. 근태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 센터장님이 계세요. 센터장님도 관리자예요. 관리자인데 센터장님한테는요. 요 회사 관리 필요 없고 시스템 안 보이게 하고 근태 관리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좀 분리하고 싶은 거죠. 몇 개는 보이게 하고 몇 개는 안 보이게 하고.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로 다 하시긴 하세요. 그러나 조금 분리하고 싶다. 그럼 분리해요. 아유 많으니까 헷갈려요. 하시면 하나로 가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아유 제가 다 하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다 해요. 팀장님도 다 해요. 그러시면 요거 그냥 관리자로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얘 만들 필요 없어요. 그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 하시면 나누는 거고 필요 없어요 하시면 일반 사용자 2개 회사 관리자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해도 되고 결국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분리하신 데를 위해서 근태 관리자가 오늘 한번 가볼게요. 분리하신 곳을 위해서 근태 관리자 하니까 내일 교육 시간에 들어갈 연차 생성하고 근태 코드 생성하고 이런 거 쭉 있어요. 쭉 있습니다. 자, ERP 연동 필요 없습니다. 빼시고요. ERP 코드 설정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여기 ERP 코드 설정 빼고 네, 증명서 됐고요. 시간의 근무 됐습니다. 혹시 인사관리 체크되어 있는 데는 빼시면 되세요. 얘랑 ERP는 빼시고 증명서는 넣어주세요. 시간에 넣어주세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PPT를 보여드렸거든요. PPT에서 다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사용 안 하시는 건 빼시면 돼요. 사용 안 하시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할게요. 자, 이게 권한입니다. 앞으로도 보셔야 되고 관리자분이 아셔야 되는 거세요. 이게 권한이에요. 자,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뉴 분류에 보시면요. 메뉴가 되게 많아요. 오늘 내일 교육 받으시고 저 메뉴를 100% 이해하고 가시면 저희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즉, 이 얘기는 쓰다 보면 메뉴가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추가되는 메뉴를 체킹하고 빼시고 하시면 돼요. 오늘 다 100% 내가 이거 다 마스터하고 돌아가겠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하시고 자, 권한관리 부여로 갈게요. 자, 이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권한을 만들었습니다. 이 권한을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이 권한을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자, 우리가 권한 예를 들면 아직 근데 여기에서 뭐가 안 됐어요?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뭐가 다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원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원 정보를 받았으면 오늘 다 끝나요. 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재작년에 교육을 할 때는 한 4달을 교육을 했거든요.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교육받고 갔다 오시면 쫙 다 해서 막 센터 직원분들이 로그 막 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사천리 이틀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고 갈 건지 가서 할 건지입니다. 자,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럼 얘를 누가? 자, 이걸 누구한테? 자, 선택하고 사용자 선택 있어요. 사용자 선택 누르시면은 뭐가 뜨냐면 조직도가 뜹니다. 조직도 뜨죠? 여기 오른쪽에 사람 분들 계시죠? 더블 클릭하면은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오른쪽에 선택이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권한이에요. 나중에 회사 관리자 센터장님하고 팀장님 추가해야 돼요 하시면 사용자 선택하시게 되면 얘를 추가합니다. 얘를 추가하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만 뜨시는 게 관리자까지 떠요. 사용자 하시면 관리자로 바꾸고 관리자 하면 사용자로 바뀌고 이해하셨죠? 해서 요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자분들이 누가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이 요거를 수정하시고 체킹하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권한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첫 번째 메뉴를 명칭을 만들고 메뉴를 넣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 권한을 줄 건지에 권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고 쭉 넘어갈게요. 한 36분인데 한 4분 정도만 더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포탈 설정이 있고 알림 설정이 있어요. 자, 알림 설정은요. 아까 처음에 모바일을 막 설치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룹웨어를 오픈하다 보면 모바일이 띠링띠링띠링띠링 막 옵니다. 막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바일 알람을 조금 좀 제한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거 누가 하냐면 관리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나 모바일에서 요즘에는 6시 이후 몇 시까지 알람 안 받고 싶어요. 모바일에 있어요. 모바일에 있어요. 이거는 개인 설정이 아니라 센터 설정입니다. 센터 설정.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알림 설정, 누가 관리자가 알림 설정해서. 자, 이번 시간 10분 쉬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포탈 설정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샘플링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샘플링. 일단 저희 IT 그룹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네, 우리 IT 그룹 하나. 제가 근무하는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 IT 그룹사의 그룹웨어 똑같은 거세요. 지금 우리들이 세팅한 똑같은 거세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아이콘이나 좀 아기자기한 걸 많이 좋아하세요. 선호하는. 자, 요즘 전자결제 메일 쭈르륵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아까 PPT 문서에서 요거 오픈할 거예요 하시면 요 아이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까 권한에 따라서. 안 쓰는 건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요게 B타입이에요. 어떻게? 아이콘으로 정렬이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내용 있고 그림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센터의 거. 직접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가서 해야지 잘 못하시더라고요. 계실 때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 시간에 요게 B타입이에요. 자, A타입 보여드릴게요. B타입 보여드리면 다 B타입 하시더라고요. A타입은 자원봉사 센터들이 2차 교육은 다 B타입으로 하셨는데 이게 A타입이에요. 1차 교육 때는 B타입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A타입이에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이게 A타입. 그죠? 이게 B타입. 그죠? 얘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긴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나요? 자, 관리자에 가서 시스템 설정에 가서 네, 포탈 설정에 가서 포탈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센터별로 포틀릿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포틀릿 설정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이 뜨시죠? 자, 화면이 뜨시고 보시면 아무것도 안 뜨나요? 아무것도 안 뜨나요? 자, 신규 누르세요. 신규 누르세요. 신규. 아니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 드래그. 자, 요 밑에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갖다 쭉 붙이세요. 게시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늘리고 싶은데 안 늘어나요. 그럼 걔는 그게 최대세예요. 걔는 그게 최대입니다. 그게. 자, 이렇게 있고요. 쭉 넣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가장 많이 쓰는 걸 지금 세팅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사진 나오고 프로필 나오고 쭉 있습니다. 게시판. 네, 결제 현황. 결제 현황, 메일 현황, 결제 현황, 결제 이렇게 몇 개 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메일, 결제,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이따가 또 실습 시간에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요. 쭉쭉쭉 다 넣습니다. 다 넣는데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 이게 아니고 여기에 다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 메뉴는 넣었는데 어떤 거를 노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넣긴 넣었어요. 넣긴 넣습니다. 넣긴 넣었는데 어떤 거를 노출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우리는요. 여기 양식에서 주요한 게 일반 기한문하고 예산은 안 쓰고요. 예를 들면 출장 신청서, 휴가 신청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뺀데 요 양식 중에서 이 메뉴 중에서 위로 뺀 데만 해당되는 게 다 다르게 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메인에 노출을 할 건지 환경 설정을 다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이따 실습 시간에 같이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포탈 구성까지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포탈 구성. 포탈 구성은 각 센터별로 하시는 거고요. 센터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꼭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잠깐 닫고 마지막. 자, 회사 정보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요. 비즈박스 알파라고 뜨죠. 비즈박스 알파라고 떠요.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면 다 우리 명칭이 떠야 돼요. 어디? 고령군 자원봉사 센터 또는 청양군 자원봉사 센터 떠야 됩니다. 저 회사에 회사 접속 정보 있어요. 여기 회사 등록의 회사 접속 정보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메인 로고가 있어요. 메인 로고. 여기 회사 접속 정보에 메인 로고를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미지를 저기다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로그인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CI가 우리 명칭이 떠요. 다 각각 다 다른 회사입니다. 다 다른 회사 해서 넣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로그인 했을 때 내가 구성한 CI하고 만든 포탈이 딱 뜨게 되세요. 이해하셨죠? 요것도 같이 할 겁니다. 요것도. 자, 하시고 나머지는 기록 문서 채번, 기록물철 10분 쉬었다가 채번부터 지금 제가 조직도 만드는 거 했어요. 오전 시간에 했던 문서 채번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조직에 따라서. 그리고 단위 업무 기록물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쉽게 해요, 10분.